안녕하세요. 어초TV입니다. 자, 오늘도 아주 또 산에를 왔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.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정도인데, 여기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구름 송편버섯 운지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딱따구리가 벌레를 먹으려고 구멍을 뚫었는지, 이 정도 크기면은 집을 진 건가요? 딱따구리가 집을 지려고 구멍을 뚫은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또 이동하면서 오늘 제가 보러 온 이유가 있는데, 잠시 후에 만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도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. 도라지가 제법 있었던 데인데 도라지도 안 보이고. 자,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그 약초가 보입니다. 자, 이게 우리가 이제 녹제초라고 하는데요. 뭐 녹수초라고도 하고 녹제초라고도 하는데요. 이제 보통 약명으로는 이제 녹제초라고 하고,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명으로는 노루발풀이라고 합니다. 이게 진달래목 노루발과, 이게 또 단연생이고 겨울 상록이에요. 잎이 이렇게 상록인데, 이게 언뜻 보면 질경이가 좀 짧아진, 특히 이 잎맥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. 자, 여기에는 이제 또 우리 그 약으로 쓸 때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, 이 성분을 알아보면요, 피롤라틴, 알부틴, 키마필린, 모노트로핀, 탄닌산, 정유, 이런 것들이 아주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채취 시기는 여름이 끝날 때쯤 이제 꽃이 필 때 채취를 하고요. 주로 이제 약용으로 쓸 때 그렇게 채취를 하는데, 필요하면 아무 때나 채취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반드시 그 햇빛에 말려야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성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독이 있다 없다, 이제 이건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은데, 없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.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이 약간 있는 쪽으로, 그래서 말려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진달래과가, 진달래 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, 이 만병초도 우리가 그 독이 있잖아요. 아마 그런 성분이, 유사 성분이 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진달래도 우리가 그 독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.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,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독이 될 수도 있다,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제 효능을 알아보면, 일단 성질이 굉장히 따뜻하고 맛은 달고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항균, 강심, 보호, 뭐 익신, 거풍, 제습, 지혈작용, 뭐 특히 이제 류머티스 관절염, 그 다음에 피부병, 이런 데에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요. 그 다음에 뭐 과로로 뭐 토해할 때 풍습, 관절통, 외상출혈, 옹종, 창독, 뱀에 물렸을 때도 이거 생즙을 내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단백뇨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콩팥에 그 이상이 생겼을 때도 약용으로 쓰고요. 안구 건조증, 뭐 결막염, 고혈압, 신경통, 기침, 구강염. 자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구내염이나 또는 이 팔, 겨드랑이 옆에, 그리고 다리 이런 데 보면은 그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낫지 않는 그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베체트병이 비교적 완화시키는 약초로 우리가 그 땅빈대를 쓰는데,
땅빈대 못지않게 이것도 베체트병에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는 뜻인데, 이거를 이제 보통 말려서요. 말려서 전초를, 이거는 뿌리까지 다 사용을 하거든요. 20에서 40g을 약한 불로 달여서 차 대용으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.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뱀이 물렸거나 아니면은 외상, 이제 외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뭐 상처 부위도 뭐 사용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생즙을 내서 바르면 된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술을 담가서 약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이제 음용 방법도 있고,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양리작용도 아주 뛰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뿌리가 좀 독특한데요. 하나를 제가 조그만한 거 하나를 캐볼까요? 이게 그냥 쏙 뽑히는데, 아이고, 이게 좀 끊어졌네요. 자, 이렇게 이 뿌리가, 이건 신근성이에요. 아래로 일직선으로 한 뿌리가 내려가고 잔뿌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따뜻하니까 벌써 여기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자, 이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햇빛에 말려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산에 가시면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솔밭 들어가면은 거의 다 있으니까, 좀 여기도 있고 밑에도 보니까 아이고, 가려져. 여기 보이시죠? 자, 요 주변에 조금씩 보이거든요. 이게 산에 가실 때 뭐 이런 곳 정도는, 이게 뭐 남획 정도는 아니니까요. 필요한 양만 이렇게 채취를 하셔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차 대용으로 드시면,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는 완화 효과, 또 치료 효과 뭐 이런 게 있다는데,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고요.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러 오늘 기왕이 산에 온 길에 찾아봤는데, 이상하게 찾으면 없어요. 한참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견이 돼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이제 날이 서서히 풀려가니까 산에 이제 버섯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. 겨울버섯은 제가 강원도를 못 가서 강원도에 우리 약용버섯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예상치 않게 제 주변에 이제 또 아픈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가까운 산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계획은 철회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요. 봄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양리작용과 또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거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어초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